오늘은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걸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투자 관련 영상 아무리 많이 보셨어도 이걸 놓치고 매수 버튼부터 누르면 100% 후회합니다. 오늘 주제는 월 100만원 적립식으로 비트코인 10억 만들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에이 그게 되겠어? 하시는데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큰 돈을 한 번에 넣어야만 부자가 된다면 왜 매달 조금씩 모은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오래 들고 있는 게 위험하다면 왜 제일 오래 버틴 사람이 마지막에 웃었을까요?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얼마나 오래 모으는 게 진짜 10억까지 가는 길인지 감이 아니라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흔들릴 때마다 팔아버리는 대신 왜 계속 쥐고 모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잡히시게 될 겁니다. 그저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요. 자, 일단 선입견부터 보셔봅시다. 비트코인 폭락장인데 지금 사는 건 위험하다.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이 안전하다며 좋다니까 따라 사는 배당주, 나스닥, 엔비디아. 그거 왜 사셨나요? 대부분 남들이 좋다더라, 누가 수익 봤다더라. 그런 것뿐일 본인 기준은 없습니다. 좋은 종목은 하락장에서 사서 상승장에 팔아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은 왜 비트코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까요? 코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벼락부자와 졸부, 그러니까 며칠 만에 몇 배가 오르고 또 반토막 나는 것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비트코인이 진짜로 가진 가치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지나가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위에 아날로그의 속성을 심어놓은 거의 최초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실물은 그 물리적 실체가 가진 힘이 있지만 들고 다니거나 국경 너머로 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매일 쓰는 디지털 데이터는 편한 대신 얼마든지 복사되죠. 비트코인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다이아몬드를 원하는 값만큼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으로 몇 분 만에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다이아몬드조차 요즘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퍼지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1캐럿 천년 다이아몬드 가격 지수가 약 10%가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귀해 보여도 공급을 더 늘릴 방법이 남아있으면 그 희소성은 희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트코인 개수가 2100만 개라는 사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다만 이게 얼마나 적은 양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다 합쳐도 2100만 개인데 대만 인구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만 사람들끼리만 한 개씩 나눠 가지려고 해도 모자란다는 뜻이죠. 전 세계 수십억 인구, 여기에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기업과 국가까지 더하면 온전한 한기를 손에 쥘 수 있는 주체는 몇이나 될까요? 중요한 사실은 처음 몇몇 개인이 자산이었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상장 기업과 일부 국가가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개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나눠 갖겠다는 사람과 조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이런 거대한 흐름을 보지 못하고 단기적인 폭락장에만 매몰되면 목표가 1억이든 10억이든 절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매수하지 않은 것을 훨씬 더 권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폭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이 매달 조금씩 모아간다는 선택을 끝까지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도 찬찬히 다룰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입니다. 월 100만원씩 비트코인을 모으면 정말 10억이 되느냐? 제가 직접 과거 데이터로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크게 빠진 하락장부터 매달 100만원씩 꾸준히 사 모았다면 10억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대략 3년에서 6년 사이면 도달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다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그런 속도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도 똑같이 갈 거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같이 봤습니다. 초창기인 한 해 100%가 훌쩍 넘는 수익률이 최근 사이클로 올수록 20에서 30%대까지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자리를 잡을수록 당연한 흐름이죠. 그럼 이 낮아진 수익률을 그대로 적용해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예전만 못한 연 25%에서 30% 수익 순으로만 올라줘도 월 100만원이면 대략 12년에서 13년이면 10억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에 가깝게만 가준다면 10년 안쪽으로도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아도 10년에서 15년 이 안에 충분히 노려볼 만한 목표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에겐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10년, 15년을 모으는 동안 소득을 늘면 적립금액을 올릴 수 있죠. 처음에 100만 원이라도 시작했다면 중간에 150, 200만 원으로 늘리면 그 기간은 더 당겨집니다. 결국 10년이라는 숫자 무조건 장담할 수는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숫자인 겁니다. 결국 10억이 되느냐 마느냐 가르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끝까지 모으냐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 나는 그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죠. 물론 세상에 절대 없다지만 확률적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적립이라는 방식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많아야 빨리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복리에서는 진짜 힘을 내는 건 금액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새로 돈을 넣는 것보다 이미 쌓여있는 돈이 훨씬 더 크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얼마를 넣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쌓느냐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돈을 한번 크게 넣는 게 더 빠르지 않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물론 운이 좋아야 하지만요. 문제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하필 고점에 크게 넣었다가 폭락이 오면 대부분 버티지 못하고 팔아버립니다. 반대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나눠 담는 적립식은 폭락이 오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담는 기회로 바뀝니다.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도 끝까지 살아남게 만드는 방식이 바로 적립식인 거죠. 자, 그러면 이 10년에서 15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길다고 느끼시나요? 짧다고 느끼시나요? 같은 15년이라도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20대 분들에게는 15년이면 내가 40인데 하시면서 시작도 전에 지치실 수 있습니다. 30대 되면 멀긴 한데 그래도 해볼만 한 것 같은데 정도로 바뀌고요. 40대로 넘어오면 반응이 또 달라집니다. 15년 그거 금방이지, 살아보면 알게 되거든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고 있다는 걸요. 그러면 이미 쉰이 넘어가거나 60을 앞둔 분들은 늦은 걸까요? 숫자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통계청 생명표 기준 우리나라 사람의 기대 수명은 약 83.74입니다. 그런데 이미 60이 된 분들만 따져놓고 보자면 남성은 앞으로 평균 23.7년, 여성은 28.4년을 더 사십니다. 여성분들은 88살까지 사신다는 뜻이죠. 60에 은퇴하셔도 20년, 30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4년마다 돌아오니 그 사이클을 대여섯 번은 더 지나 보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노후 자금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물려줄 자산을 키우기에도 충분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 정말로 유리한 쪽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조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릴수록 1년에서 2년 안에 크게 벌고 싶어 하죠. 그런데 조급함이야말로 중간에 팔아버리고 다른 걸로 갈아타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건 숫자로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날 열흘만 놓쳐도 전체 수익이 절반으로 줄었고, 가장 많이 오른 50날을 놓치면 연수익률이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얼마를 넣었느냐보다 그 자리에 남아있었느냐가 더 컸다는 뜻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넘게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물량이 전체의 33%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오래 쥐고 있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20대든 40대든 15년쯤이야 인생 길게 보면 금방이지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남들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시게 될 겁니다. 나이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100만원씩 매달 사면 되는 거냐? 맞습니다. 사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매달 정해준 금액으로 비트코인 현물을 꾸준히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해두면 매일 가격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르든 내리든 정한 날에 정한 만큼 사는 것이죠. 폭락이 오면 어떡하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그건 오히려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담는 세일 기간입니다. 겁내는 게 아니라 반기게 되는 거죠. 그 태어남은 가격을 잘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자산이 무엇인지, 왜 개수가 늘지 않는지, 왜 사람과 기업과 국가가 점점 모여드는지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영상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팔아버리는 대신 왜 계속 쥐고 모아야 하는지, 그 기준이 잡힐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매달 100만원이 누군가에겐 빠듯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금액은 형편에 맞게 조절하셔도 됩니다. 다만 절대 바꾸지 말아야 할 원칙이 하나 있다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10억에 닿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중간에 멈추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저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할 생각입니다. 같이 모아가는 사람으로서 영상을 계속 찍을 생각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같은 속도로 흔들릴 때 서로 붙잡아주는 이 길을 오래 가고 싶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버티냐? 충분한 공부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비트코인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하고 시작해야 하지?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 첫걸음은 제가 따로 정리해뒀으니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